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새가슴곰님께서 들려주실 아주 소름 끼치는 직업 괴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직업도 일반적인 직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이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가슴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가슴곰님께서 이렇게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는데 직업 괴담을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네네. 근데 직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가 가능하실까요? 제 직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돌비님 사연에도 굴삭기 기사분들도 나오고 하셨잖아요. 맞죠? 이제 그분들은 자기가 굴삭기를 사서 자기 앞으로 사업자를 내서 금액을 받으면서 직접 굴삭기를 모시는 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굴삭기나 그 항탁이라고 해서 네. 공사 현장 같은 데 보면 막 엄청 길게 하늘로 뻗어 있는 게 있어요. 알죠. 그런 장비나 네? 뭐 이제 로더라고 해가지고 이게 불도저처럼 생긴 그런 장비, 네? 뭐 그리고 지게차도 일반 작은 지게차 말고 되게 큰 거 내리고 하는 그런 지게차 있잖아요. 야, 완전 특수 장비들. 예. 네, 저희 공장에서 보유한 그런 장비들을 임대를 해주고 이제 이상이 있으면은 가서 조치도 해주고 그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도 하시고 대여도 해주시고. 그쵸. 오. 대여비 따로 받고 배송도 해주고 예. 하는 거죠. 야, 그러면 그런 직군에 계신다면 또 공사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현장들을 다니시면서 그런 물건들이 고장이 났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장비를 솔직히 일반인이 타고 고속도로를 다니진 않잖아요. 네. 근데 가끔씩 그 4바퀴 달린 지게차 같은 거 다니잖아요. 60km인가 되게 천천히 가잖아요. 네. 그런 분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도로에 다닐 수 있는 지게차가 있는데 네. 이게 도로에 다닐 수 있는 것도 허가증을 받아야 되고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심심해서 지게차 끌고 편의점 갔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이제 불법 운행으로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난 편의점 가려고 지게차 타. 굉장히 특이하긴 한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로 그렇다. 네, 새가슴곰님께서 해주실 네. 이야기는 이 직업 괴담이 될 것 같고,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길이십니다. 새가슴곰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이었을 거예요. 이 일을 겪게 된 게. 근데 일단은 이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그냥 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중학생 때 교통사고가 나서 영안이 트였어요. 이게 그 당시에 두 쪽 눈이 실명 직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래 그 전까지는 시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막 1.4, 1.6 이렇게 좋았는데 그 사고가 나고 확 떨어져 버렸어요.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다고는 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사람 잘 보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러고 말았죠. 근데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보는데 저만 보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야, 너 쟤 안 보여? 라고 물어봐도 걔들은 10명이면 10명 다 안 보인다고 그러고 근데 저는 또 보이고 그리고 또 저희 집안에 이모 중에 한 분이 무당이세요. 현직 무당이셔서 그 이모한테도 물어봤죠. 사고 나서 애들한테 보이지 않는 게 나한테는 보인다. 이모는 무당이니까 알지 않을 것이냐.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영안이라는 게 트였고 영안이라는 게 어떤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나한테 뭐 불이익이 올라나 이런 게 있나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귀신 가지는 눈을 갖고 계속 살아오면서 예. 이제 특성화고 나오고 전기과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먹고 살 길이 없더라고요. 진짜 이런 한마디로 뭐 기름쟁이 아니면은 전기공밖에. 근데 전기보다는 이제 스패너나 이런 거 들고 흔히 말해서 닦고 쪼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더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이 직업을 선택을 했고 네.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한 7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 일의 특징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평상시에는 남들이랑 똑같이 오전 8시 반 출근이고 오후 6시 퇴근이에요. 근데 저희는 공장이 수도권에 있는데 광주로 저희가 보낸 장비가 고장이 났대요. 근데 그게 뭐 오후 4시에 전화가 왔어요. 어이구.
근데 지금 내려가도 저녁 8시거든요. 예. 그래도 해줘야 돼요. 왜냐면 다음날 그 장비가 돌아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 방법이 없어요. 그걸 아니면 바꿔버리든가, 예를 들어서 굴삭기를 빌려갔으면 우리가 그거랑 똑같은 굴삭기를 보내줄 테니까 그걸 다시 실어서 보내달라. 예. 근데 또 현장에서 안 해주는 데가 많아요. 그 차가 거기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형식적인 출퇴근 시간이 오전 8시 반에서 오후 6시일 뿐이지 현장에서 일이 터지면 답이 없어요. 예. 그냥 지역이 어디가 됐든 내려가서 해줘야 돼요. 근데 현장이라는 게 뭐 아파트 현장도 있고 터널 현장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되게 여러 군데로 나가 있어요. 지역도 다양하게. 그러니까 경기도권에만 나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부산에도 있고 광주, 전주 그냥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전국 곳곳에. 제주도까지 나가 있고.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이제 겪었던 건 충청북도였어요. 충청북도에 있는 현장이었는데 그렇게 큰 현장은 아니었어요. 그 시골 마을에서도 더 들어가야 있는 그런 현장이었고 처음에 진짜 길을 못 찾을 정도였으니까 들어갔던 장비를 싣고 갔던 기사님한테도 연락을 해서 물어봤는데 그 기사님도 설명하기 어려워할 정도로 굉장히 안에 있는 현장이었어요. 진짜 아 이런데 이런 게 있었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깊은 데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오후 4시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뭐 고장이 났다 뭐 이런 전화도 없고 공장에서 할 거 다 해놓고 그냥 앉아가지고 띵가띵가 놀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시동을 걸면은 엔진 쪽에서 뭐가 막 샌다고. 근데 뭐 이게 냄새를 맡아보니까 기름 같다. 예. 근데 이거를 이 상태로 돌릴 수가 없으니까 와서 조치를 해달라. 근데 오후 4시였거든요. 가기가 너무 귀찮았는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가야죠. 그래서 가가지고 도착했을 때가 오후 한 6시 반 좀 넘었을 거예요. 최대한 빨리 간다고 가서 6시 반 좀 넘어서 현장에 갔는데 그때가 10월에서 11월 그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엄청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그렇죠. 그냥 예. 어둠 속에 사람이 계속 있으면은 암수능이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히는데 네. 진짜 막 도착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장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이제 흔히 말해서 쌍라이트라고 해가지고 그거 켜고 창문 열고 후레쉬까지 키면서 막 뒤져가지고 찾았어요. 예. 현장이 그렇게 넓진 않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또 길도 현장길은 아시겠지만 완전 흙길이라 핸들 한번 잘못 틀면은 뭐 차가 부셔지든 빠지든 이러는 건 일도 아니라서 사람도 없다 보니까 더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 정도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가서 그 현장을 담당하는 소장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흔히 말하면 현장의 대장. 전화를 해서 그때 문제가 있었던 장비가 굴삭기였어요. 심지어 이거 굴삭기 앞에 왔는데 이거 지금 제가 정비를 하겠다. 그랬더니 뭐 알겠다 하고 연락만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온다는 소리는 안 하시고. 솔직히 너무 깜깜해서 옆에서 누가 후레쉬 하나만이라도 비춰줬으면 좋겠는데 뭐 사람도 없고 바람밖에 안 부니까 자동차 진짜 쌍라이트 켜놓고 후레쉬 진짜 2개씩 켜가면서 어떻게 이제 했어요. 일을 하긴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또 이제 기름 새는데 찾아서 그 부분 부속 갖고 온 걸 또 바꾸고. 근데 그 부속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었죠. 근데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요. 발소리가 이제 현장 바닥이 흙길이다 보니까 그 흙길을 안전화로 걸을 때 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발소리는 들리는데 후레쉬가 안 보여요. 이 어두운 현장길을 후레쉬도 없이 걸어온다는 게 진짜 현장에서 3, 40년 일하신 분들도 쉽지 않는 일일 텐데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뭐 사람 윤곽도 안 보이고 후레쉬도 안 보이고 불빛이라도 보여야 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어디서 누가 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쨌든 최대한 신경을 안 쓰면서 계속 저기에 신경 썼다간 진짜 내가 언제 집에 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더 무서웠기 때문에 꾹 참고 일을 했는데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옆에서 누가 말을 걸어요. 근데 온 줄도 몰랐어요. 소리는 가까워졌는데 인기척 자체가 없어가지고 진짜 내 옆에 누군가 왔구나라는 걸 아예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말하는 것도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말은 했는데 한국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되게 어눌한 말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오셨? 막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더듬더듬 하면서 되게 서툰 한국말 느낌으로. 그래서 옆을 봤는데 키는 저랑 비슷했고 되게 마른 약간 좀 동남아 지역 분처럼 계시는 분이 서 있더라고요. 예. 안전화 신고 안전 조끼 있는데 바지는 뭐 하다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흙바지 그냥 흙 다 묻어 있고 안전모는 쓰고 있고 근데 안전모에 헤드랜턴도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안 켜요 그걸. 그렇게 찾아온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본지 얼마 안 된 현장분한테 갑자기 근데 라이트 왜 안 켜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소장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거 뭐 굴삭기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예. 고치러 왔다. 근데 거의 다 했으니까 금방 조치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뭐 그냥 아무 말 없이 제가 고치고 있는 부분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 고쳤어요. 다 고치고 시동 걸어서 말했던 동일한 부위에서 뭐 경유가 새는지 확인하고 유압 같은 거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그분한테 다 됐다고 가보겠다고 인사를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차 근처로 왔는데 없어요.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아까 올 때는 발소리도 들렸고 누군가 오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네. 이 현장에서 걸어갔는데 그러니까 다시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아무 소리도 못 들었거든요. 근데 사람만 없어졌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귀신이었으면 그동안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10몇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귀신을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귀신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발소리가 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옆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행색 자체가 제가 그동안 봤던 귀신들이랑 많이 달라서 귀신이랑 생각 자체도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없어져가지고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일단 제가 이렇게 풀었던 공구들 정리하고 예. 소장님한테 다시 연락을 했죠. 이거 굴삭기 수리는 다 했고 이상 없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소장님이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소장님 근데 제가 일하고 있을 때 키 한 177에서 한 8 정도 되는 약간 동남아 쪽 분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 물어보고 했는데 이분 여기 직원이냐고 이렇게 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근데 소장님이 동남아? 애초에 우리 현장에는 한국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그 소장이 저한테 했던 말이 네. 야 나이 제일 어린 사람도 너희 사장이랑 동갑일걸 막 이러는 거예요. 너희 사장이랑 동일한 연배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아까 왔던 사람이 키도 어느 정도 있고 생긴 것도 좀 젊어 보였고 한국말 서툴고 얼굴도 보면은 우리나라 분은 절대 아니었다. 근데 막말로 다른 현장에 있는 사람이 굳이 자기 현장도 아닌 데까지 와서 이 어두움 속에서 그걸 왜 물어보냐고 여기 현장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현장에는 애초에 외국인도 없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찝찝하긴 한데 어쨌든 뭐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올라왔죠. 네. 올라오고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 일은 또. 네. 아무래도 일 자체가 워낙 오늘 여기 갔다 왔다고 내일 또 다른 데 안 갈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워낙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또 일주일 조금 넘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저희가 임대한 게 뭐 굴삭기부터 해서 지게차에 뭐 아까 말씀드린 항타기 그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항타기가 말을 안 듣는데요. 이게 그 파일이라고 해서 되게 긴 콘크리트 관을 박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 건지 이게 돌아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전기 쪽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뭐 너희 장비니까 와서 좀 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알겠다고 제가 가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시간이 보니까 그땐 5시였어요 심지어. 그래서 소장님 근데 너무 깜깜해서 그런데 현장에 혹시 뭐 사람이 있으면 좀 같이 도와주실 분 없냐고 물어보니까 네. 지금 자기가 말은 해볼 텐데 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숙소도 그 현장에서 진짜 한 10몇 킬로 가야 있는 그런 호텔에 월방 잡아놓고 숙소가 있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뭐 알아보고 연락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은 했는데 당연히 연락은 안 왔고요. 그래서 오늘도 혼자구나 하면서 이제 갔어요. 가서 그 장비를 확인을 해보는데 잘 돼요. 그때 소장이 안 된다 해서 다 챙겨서 왔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한테 전화를 또 해서 말을 했는데 그게 또 될 때는 되는데 그게 또 되다가 안 된다고. 한 3분 정도만 돌려보면은 중간에 뚝 멈출 거라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진짜 중간에 멈추더라고요. 한 4분 지나니까 뚝 하고 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문제는 뭐 대충 감은 오니까 이제 또 그 부분을 갖다가 수리를 하려고 문을 열고 보고 있는데 예. 또 저번이랑 똑같은 소리가 들려요. 뭐 불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발소리는 또 들려요. 그래가지고 직감적으로 저번에 왔던 그 사람 같은데 이게 되게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안 그래도 늦은 시간에 현장에 혼자 있어가지고 상당히 기분도 좀 찝찝한데 이게 차라리 귀신이면 그동안 제가 봐왔던 귀신이랑 비슷한 그런 형체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게 그동안 봤던 귀신이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소리가 있듯이. 예. 그래도 그냥 괜히 또 신경 쓰고 의식하면 일 안 되니까 신경 끄고 단 내일이나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이랑 똑같은 말투로 말 좀 더듬으면서 뭐 때문에 오셨 막 이러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그런 게 이게 검색을 좀만 해보시면 알겠지만 항탁이라는 게 되게 높아요. 높이가 엄청 높죠. 이걸 저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 시선이 어떻게 있었냐면 보통 제가 위에 있으면 그 사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 시선이 아래를 향해야 돼요. 네. 보통 그 장비에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근데 제 시선이랑 일직선에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무섭고 뭐고 그런 생각이 단 1도 안 들고 그냥 그때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근데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어봤어요. 소장님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하시고 그럼 뭐 다른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옷을 보니까 왜 이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뭐 하시려고 오시는 거냐고. 보통 현장이 자기 현장 아니면 안 들어가거든요. 자기가 일하는 현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는 시골 마을에서도 또 안으로 되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 시간에. 그럼 옷은 바로 뭐 공사장에서 일하고 나온 옷차림이긴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솔직히 말해서 걸어온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차를 끌고 와가지고 내려서 걸어와야 되는 건데 차 소리는 안 나고 발자국 소리만 나고. 근데 그 사람 계속 와가지고 저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똑같은 말투에 똑같은 어조로 뭐 하는 거냐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심화 단어는 잘 모르시는 건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여기 계시다가 네. 제가 일하다가 부속이 튀면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다른 데 계시라고 제가 다 되면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먼저 물어봐서 대답해줬더니 뭐 대꾸를 아예 안 해주시니까 그래서 기분이 살짝 나쁘긴 했는데 현장에서 또 글 내색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제 할 일을 했어요. 똑같이. 그러고 다 돼서 이제 아까 했던 그 테스트를 똑같이 했어요. 이제 10분, 15분을 돌렸는데 뭐 중간에 멈추거나 그런 거 없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장한테 다시 연락을 했어요. 네. 다 됐다고. 이거 뭐 이상 없이 잘 되고 내가 지금 15분 정도 돌리고 있는데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간다고. 내일부터는 이상 없이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마찬가지로 수고했다고 하셨고 이제 그 항탁이 조종석에서 내려와서 아까 그분한테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없어졌어요. 발소리도 안 들렸고 뭐 인기척 자체가 없었는데 또 없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뭐 도깨비에 홀린 건가, 내가 귀신은 봐도 도깨비는 못 보니까 뭐 그런 건가 막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저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좀 찜찜한 거. 그래서 짐 다 정리하고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 소장님 제가 저번에 하나 말씀드린 거 있지 않냐. 그 키는 저랑 얼추 비슷해 보이고 얼굴은 뭐 그렇게 나이는 안 먹은 것 같은데 하여간 동남아 쪽 분 같은데 오늘도 왔다. 근데 현장님이 우리 현장에는 이런 분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소장이 이제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한테. 아, 없다고. 내가 저번에도 없다 하지 않았냐고. 아, 왜 자꾸 없는 사람을 갖다가 나한테 전화해서 찾냐고. 짜증을 내서 늦은 시간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좀 화가 나신 건가 싶기는 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너무 찜찜한 거예요. 저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사람은 똑같이 와서 똑같은 대화를 나눴는데 막상 이 현장을 담당하는 소장은 애초에 이런 사람 자체가 우리 현장에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괜히 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진짜 그때는 짜증을 넘어서서 저희 사장님한테 연락이 갈 것 같아서 네. 더 이상 연락은 안 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네. 올라와서 저는 저대로 일하고 그 소장님은 뭐 거기서 일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한 2주가 지났었어요. 2주가 지나고 저번에 고쳤던 부분이 또 안 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에도 몇 번 돌아가다 멈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소장님한테 알겠다 그럼 저희 또 내려가겠다고. 그때도 시간이 5시가 좀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저희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선생님 이거 혹시 사람 한 명만 데려가겠다고 갔더니 완전 시골길 안에다가 불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차 불빛이랑 손전등에 의지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 한 명만 더 붙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고. 예. 솔직히 보통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더 들어가니까 늦은 시간까지 일 시키면 돈을 더 줘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안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업종에서는. 근데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는 데리고 가라고 2명이든 3명이든 가가지고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병원 가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 원하는 만큼 데리고 가가지고 일하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한 명 더 데리고 갔어요. 한 명 더 데리고 가면서 이제 그때는 더 늦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가 8시가 거의 다 된 시간이었으니까. 그러면서 가면서 저는 한편으로 했던 생각이 오늘도 와라 제발. 진짜 오늘도 오면은 옆에 이제 직원이 또 있잖아요. 이 직원도 볼 거고 그러면은 이 직원이랑 나랑 소장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는 소장도 뭐 CCTV를 돌려보든가 뭘 하든가 어쨌든 어떤 조치라도 취해주겠지라는 예. 생각으로 제발 오늘도 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도착해서 일을 하니까 또 똑같이 소리가 들려요. 그 깜깜한 데서 흙길 걷는 소리.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같이 갔던 직원분한테 이 소리 저만 들리는 거 아니죠? 물어봤는데 자기도 들린다고. 누구 오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오면은 한번 보시라고. 내가 저번에도 2번 왔을 때 2번 다 왔는데 여기 현장 소장님한테 말해도 안 믿는다고.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진짜 왔어요. 네. 저번이랑 똑같은 행색에 똑같은 얼굴, 똑같은 표정, 옷차림까지도 똑같고 그 사람이 똑같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어눌한 말투, 뭐 때문에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아시죠? 2주 전에 왔었는데 지금 안 돼가지고 또 안 된다 그래서 왔다. 그러니까 또 대답이 없어요. 저번에도 대답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이게 뭐 3번째니까 저희는 또 일을 했고 이제 일하면서 그 직원한테 보셨죠? 라고 물어보니까 봤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확실히 보셨어요. 이따 내가 소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테니까 반응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저녁 한 10시 반인가에 끝났어요. 일이. 저녁 10시 반인가에 끝나고 소장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근데 아직 안 자고 있더라고요. 분위기 보니까 뭐 어디서 술 먹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이제 고쳤다고 말만 하고 전화는 바로 끊었어요. 끊고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져온 거 짐 다 정리하고 그러면서 아까 그 사람을 한번 찾으려고 쓱 봤는데 역시 없죠. 저번에도 말없이 사라지고 이번에도 말없이 사라졌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직원분한테 혹시 여기 있던 아까 그 보셨던 그 인부 어디로 갔는지 보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못 봤다고요. 나도 짐 정리하느라 정신 없었고 이제 뭐 너는 너대로 전화해가지고 알려주느라 정신 없는데 그 사이에 간 거겠지 뭐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올라올 때 다시 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소장님 오늘은 그 이야기 좀 해달라고. 제가 저번에도 그러고 그 저저번에도 그러고 제가 봤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오늘은 제가 직원이랑 같이 왔는데 이 직원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소장한테. 그랬더니
아니 우린 없다니까 그러네. 그 참 그 이상하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직원도 이제 옆에서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서 아 소장님 뭐 안녕하세요. 저 뭐 여기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소장님 저희가 소장님을 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여기 뭐 같이 온 직원도 계속 봤다 그러고 저도 오늘 봤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지 않냐고 자기 현장 아닌데 출입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아니 뭐 누군지 저희가 뭐 의심이 돼서 물어보거나 불법 체류자니 뭐니 이런 걸 물어보려고 연락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막 물어봐주고 하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다. 그랬더니 그럼 뭐 쭝얼쭝얼거리면서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격 참 이상한 양반이 이러면서 그냥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넘기고 이제 그때는 고장나서 갔지만 저희가 평일에 주간 시간대 점심때 12시에서 1시 아니면은 뭐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해가지고 한 달 반에서 2달에 한 번씩 점검을 돌아요. 네. 이제 우리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뭐 다른 부분에 혹시라도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가서 조치를 해놓으면 저번처럼 그 시간에 현장에 가서 뭐 일할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정비를 다 하고 정비할 때는 또 이제 운행이 안 되잖아요. 장비가 사람이 확인하고 있는데 돌려버리면 사람은 진짜 뭐 말 그대로 죽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장비 운행하는 기사들은 저쪽 컨테이너 옆에서 담배 피고 있고 그 사이에 점검을 다 하고 이제 점검 다 됐다고 말씀드리려고 갔어요. 네. 가가지고 장비 점검 다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뭐 수고했다. 근데 그동안 이상 없었으니까 뭐 앞으로도 이상 없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당연히 그래야죠 하면서 형식적인 대화 좀 나누고 이따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 전부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사람을 세더니 6명 됐네. 이거밖에 없어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인원들 중에 제가 저번에 봤던 그분이랑 똑같은 사람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일단 그렇게 키가 똑같은 사람 자체가 없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네 이러면서 혼자 얘기를 했더니 왜 뭐 때문에 그러냐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뭐 장비가 안 돼서 현장에 총 3번을 왔는데 이 3번 전부 제가 할 때마다 누군가 왔었다고. 키는 나랑 비슷하고 한국어는 좀 어눌하고 그리고 그냥 딱 봤을 때 약간 동남아 쪽 직원 같은 느낌이었는데 계속 내가 이렇게 점검을 하는 동안 수리를 하는 동안 3번 다 와서 궁금해서 소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소장님은 또 모른다 그러고 그랬더니 그 굴삭기 운전하는 분이랑 제가 저번에도 수리했던 그 항탁이 있잖아요. 그 운전하는 분이 표정이 좀 안 좋아져요. 누가 봐도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굴삭기 그 기사님은 그냥 대충 얼버무리다가 일이나 해야지 하면서 가버리고 항탁의 기사님도 나도 일이나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걸 보면 쉬쉬하네. 얘기를 해주기 싫은 건가 싶어서 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항탁이 운전하는 기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잠깐만 일로 와보라고. 그러면서 컨테이너 뒤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딱 거기 가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언제 봤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 장비들이 안 된다고 소장님한테 연락 온 게 총 3번이다. 그 3번 다 내가 왔고 시간대는 뭐 다 저녁 시간대였으니까 당연히 아무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 불 비치고 수리할 때 그때마다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키는 너랑 비슷해 보였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키는 저랑 비슷해 보였고 안전화 신고 옷 입고 안전조끼 한 거 보면은 무조건 현장 사람인데다가 바지도 흙으로 되게 막 덮여 있는 듯이 그러니까 바닥에 무릎 대고 일하면은 막 흙먼지 묻고 그러잖아요. 바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 이게 누가 봐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옷차림이지 뭐 도심 식당에서 일하는 분 옷차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혼자서 한 3초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되게 중얼중얼 거리시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다시 얘기해봐라 딱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알았어요. 뭐가 있다. 여기 무조건 뭐가 있다고. 보통
현장 같은 데가 S그룹이나 H그룹 막 이런 대기업에서 하는 현장에서 사람이 한 명 죽었다. 뉴스에 엄청 크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과태료를 먹니 뭐 하니 하면서 뉴스에서 대서특필이 되는데 소규모 건설사 근데 또 심지어 시골 여기는 인명사고가 나도 본인들끼리 숨기기에 딱 좋아요 조건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사람 한 명이 장비에 깔려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다. 뭐 그래도 경찰에 뭘 신고를 하고 뭘 하고 해가지고 일 복잡하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이제 자기네들끼리 또 알아서 어떻게 뭐 루트가 있나 봐요. 이제 뭐 경찰서 불려가서 조서 쓰고 이런 거 없이 저도 예전 현장에 계시던 분한테 들었던 건데 무조건 이거 같은 거예요. 인사사고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제가 뭐 이거 가지고 뭐 경찰서 가서 양심 고백할 것도 아니고 예. 아니 막말로 제가 뭐 기자들 소집해서 뭘 하겠습니까? 뭐 제가 소집한다고 기자들이 오긴 와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장비가 그 현장으로 들어간 지는 오래됐는데 제가 이제 그 현장에 고장이 나서 가기 전에 한 2주에서 3주 전이었나 봐요. 예. 이제 항타기에 보면 아까 제가 콘크리트로 돼가지고 파일 박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파일 같은 거를 운반하려면 트레일러에 싣고 가요. 그 트레일러에 막 그 길쭉하고 동그란 거 여러 개 막 실려 있는 거 보신 분들은 또 있을 텐데 그렇게 실어서 현장으로 와요. 그게 근데 현장으로 와서 오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와가지고 내릴 때 그걸 이제 다 내려야 그 항타기가 그걸 또 갖다가 기둥을 세우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놈의 돈 아끼려고 원래 정석대로 안 하고 그냥 이제 흔히 말하는 야매로 한 거예요. 근데 야매로 할 거면 적어도 안전은 보장되게끔 하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릴 때 보면은 그게 워낙 길고 무겁고 하차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 빨간 조끼 입은 사람들이 옆에서 경광봉 들고 이제 뭐 오지 말라 비켜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시골 현장에 그런 분이 있을 리가 없죠. 어쨌든 결국 인건비니까. 인건비 아낀다고 신호수도 안 쓰고 그리고 그걸 제대로 떠가지고 내리려면은 뭐 로더가 오든 지게차가 오든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굴삭기로 걸어가지고 내려버리는 거예요. 예. 굴삭기 앞쪽에 보면은 지게차처럼 생긴 게 있거든. 그걸로 이렇게 떠서 내리는 건데 이걸 또 내리다가 잘못 건드렸나 봐요. 동그라니까 이 하나만 툭 빠져도 위에서 그냥 와당탕탕 하면서 땅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말했던 인상착의와 똑같은 직원이 있었대요. 근데 그날 하차를 하다가 그러니까 아까 굴삭기로 가면서 일이나 해야겠다면서 갔던 그분이 굴삭기로 그걸 뜨다가 실수를 해서 파일이 떨어졌고 그 파일에 맞아서 그냥 죽은 거예요. 꽥소리도 못하고. 그게 이제 무게만 해도 몇 톤이니까 사람이 그거 먹고 살아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근데 그때 그 굴삭기 기사가 실수를 해서 사람은 죽었는데 이제 그 후에 그 사람이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니면 회사에다가 보고도 하고 가족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보통 사람이 죽으면 보상금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최소한 사람이 죽었으면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인건비 아낀다고 사람 한 명도 안 쓰는 마당에 보상을 제대로 해줬을 리는 없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아는 뭐 루트라고 이야기는 하고 정확하게는 얘기는 안 해주는데 뭐 그렇게 해서 그냥 현장에서 이제 뭐 돌발 사고로 사망을 했다 이런 식으로만 처리가 됐나 봐요. 그런 식으로만 처리가 됐다고 하면서 네가 봤던 사람이 지금 내가 네 말을 들어봤을 때 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는데 네가 본 게 확실하면은 귀신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안이 트였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제가 그동안 봤던 귀신들이랑 처음에 아까도 제가 귀신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걸 말씀드렸지만 말도 되게 또렷하게 잘 들렸고 형체도 분명했고 선명했고 네, 그리고 일단 의상 자체가 방금까지 그냥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딱 이런 느낌. 그리고 발소리도 들렸잖아요. 제가 그동안 봤던 귀신들은 이런 귀신들이 없어서 아예 귀신이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거기서 생각나고. 근데 내가 항타기 점검을 할 때 이 사람이랑 마주보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내 키랑 비슷한데 저기에 서가지고 나랑 마주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높이인가? 그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봐도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게 그냥 눈에 보여요. 그 정도로 높으니까. 숙여서 얘기하면 숙여서 얘기하지 진짜 키가 2m가 넘어도 마주보고는 이야기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네. 정말 여기는 그럼 그때 소장이 내가 전화했을 때 없다니까 왜 자꾸 묻냐고 하면서 짜증을 냈던 게 결론적으로 장애인들 실수로 사람을 죽여놓고 또 그거 내가 봤다고 하니까 괜히 찝찝해서 더 그렇게 막 화를 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그냥 퍼즐이 좀 맞춰지더라고요. 왜 소장이 그렇게 반응을 했고 이런 게 다 이제 맞춰지니까 굴삭기 기사는 왜 저런 표정으로 자기 굴삭기로 도망을 갔고 근데 지금 이걸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버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이미 뭐 현장에 뭐 그런 게 다 없잖아요 지금. 이미 충분히 공사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시간이 예. 지났으니까 여기서 아무리 찾아본다 한들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밖에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봤자 뭐 증거가 있든 뭐가 있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나한테 숨겨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온다 한들 증거 불충분. 네, 이 사람들이 경찰한테 제대로 얘기하지도 않을 거고 예. 그래가지고 되게 찝찝하게 이제 그 현장에서 나왔어요. 예. 근데 나오는데 뭔가 그냥 되게 좀 사람에 대한 약간 혐오 같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사람 목숨을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이든 아니든 사람이 죽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 해야 맞는 건데 네. 그냥 저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겨버리는 이 모습이 이게 되게 그냥 욕 좀 섞어서 하면 진짜 병땡 같은 거예요.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이랑 내가 말을 왜 섞고 있고 막 그냥 혼자 되게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왔어요. 어쨌든 저는 제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오고 나서 며칠 동안은 별다른 말 전화 없고 뭐 별다른 말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큰 이모를 제가 만날 일이 생겼었어요. 예. 저희 이제 이모가 무당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이모를 만난 일이 생겨서 이제 뭐 엄마가 드리라는 것도 좀 드릴 겸 제가 갔는데 큰 이모가 앉아있다가 저를 딱 보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가면은 반겨주던가 아니면 뭘 물어보든가 보통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표정도 되게 굳어있는 화난 건 아닌데 그냥 되게 굳어있는 무표정한 상태로 예. 그 상태로 계속 저를 쳐다보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도 되는 건가 아니면 뭘 하고 있는 건가 해가지고 되게 조심스러우니까 그래서 계속 가만히 서 있으니까 큰 이모가 이제 또 들어오라고 미안하다고 자기가 좀 딴 생각을 하느라 이러면서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엄마가 드리라는 거 드리고 이제 큰 이모가 과일 먹고 가라고 해서 과일도 깎아주고 하셔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 큰 이모가 저를 보면서 너 얼마 전에 너가 일하는 현장 거기 가가지고 뭐 들은 소리 없니?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냥 얘기하라고 어차피 뭐 내가 경찰도 아니고 뭐 너희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묻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예전에 충청북도 쪽으로 현장을 갔을 때 3번인가 이제 현장을 갔는데 그 3번 동안 같은 사람을 봤다. 처음에는 귀신인 줄도 몰랐고 그냥 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아무 말도 없고 또 아무 말 없이 사라지길래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겠거니 하면서 말았는데 예전에 점검 갔을 때 한번 들었다. 이 사람이 여기 인부가 맞았고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일 처리를 되게 거지같이 해서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맞고 죽었다고. 그랬더니 큰 이모가 장례는 제대로 치러줬냐. 근데 제가 그건 또 안 물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얘네들 일 처리하는 거 보면은 그치. 뭐 인건비도 아까워서 사람도 안 쓰고 장비 하나 돈 쓰는 것도 아까워서 장비도 안 쓰는 애들이 장례는 제대로 치러줬겠냐고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큰 이모가 그러면은 너 나랑 한번 그 현장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굳이 나 거기 솔직히 말해서 가기 싫은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가자고. 일단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일단 한번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 말하는 것부터 그냥 행동 하나하나가 인간으로서 너무 혐오스럽다 그러죠.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정말 가기 싫었는데 이모가 계속 가자고 무조건 가야 된다고, 가자고, 그냥 내가 가자 할 때 가라고 이렇게까지 강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갔어요. 시간도 제가 예전에 현장 갔을 때랑 얼추 비슷한 시간, 저녁 한 8시쯤 그때 도착을 했고, 이제 이모랑 저랑 이모 무당집에서 일하는 또 제자분이신가가 또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도 뒷좌석에 타가지고 이렇게 3명이서 가가지고 내렸는데, 이제 큰이모랑 제자분이랑은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찝찝하고 그냥 되게 기분이 별로였어요. 원래도 그 소식을 듣고 그 현장에 대해서 반감이 생겼는데 그날따라 더 별로였어요. 왠지 차에서 내리기도 싫고 그냥 이 현장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싫다고 느껴질 정도로 별로였어요. 근데 이제 뭐 밖에서 두 분이서 뭘 또 써오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저한테 보여주신 것도 아니라서. 근데 뭐 그걸 또 태우고 뭘 또 휘두르시고 막 뭐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다가 그렇게 한 3, 40분 정도 됐을 거예요. 두 분이 다시 차에 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이모가 오라고 했으니까 나는 네. 왔고, 이모가 뭐 하셨겠지만 나한테 뭐가 있겠나 하면서 그냥 다시 돌려서 나갔어요. 예. 나가면서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데 이모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평소에 일 막 여기저기 할 거 없이 많이 다니고 운전도 많이 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워낙에 힘든 일이어서 이해는 하는데 내가 여기 오자고 한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왜 오자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들어올 때 제 옆에 제가 현장에서 봤던 거랑 동일하게 생긴 혼이 서 있더래요. 제 옆에. 근데 제가 물어봐요. 저는 영안이 트여서 귀신을 볼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럼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똑같은 귀신인데 왜 그렇지. 나한테 안 보이냐. 그랬더니 이게 또 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되게 막 한자 섞인 그런 단어들이라서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은 잘 못하겠고, 이제 이 귀신이 남들과는 좀 다른 뉘앙스인 게 뭐냐면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일할 때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뭐 인력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게 저인 거예요. 저인 건데 큰이모가 말하는 게 일반 영안이 트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경우에는 발소리도 못 들렸고 그 사람 목소리도 네가 듣지 못했을 거고, 네. 누가 내 옆 왔나? 이런 오싹함은 느낄 수 있어도 그 형체가 보일 수는 없다. 네. 근데 너 옆에 서 있던 그 혼의 형체를 보니까 안전모, 그리고 형광색 조끼, 그리고 뭐 흙 묻은 바지 이런 게 다 뭐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냐. 내가 봤을 때도 그랬다. 네 옆에 혼이 서 있었는데 되게 또렷하게 보이더라. 예. 심지어 그때 입고 있었던 옷까지. 그러면서 그 혼이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그랬으면 뭐 제 옆에 나타났을 때나 아니면은 그 현장에서 저한테 말을 걸었을 때나 죽었을 때 그 당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맞대요. 오.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이 그냥 방금까지 일하다 왔나 싶을 정도로 뭐 귀신이라는 생각은 아예 안 들 정도로 완전 사람이랑 똑같은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너한테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거래요. 자기를 좀 뭐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이 현장에서 죽었으니까 얘들을 벌해달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이 현장에서 죽었다는 거를 좀 알아주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좀 올려줄 그럴 사람을 찾고 있었다 이거예요. 봐달라. 근데 예. 그게 이제 그 현장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게 저였고, 아마 그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못 본다는 걸 그 혼이 인식을 했으면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안 왔을 거예요. 그렇죠? 못 보니까.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요. 아, 저 사람은 날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큰 이모가 뭐 써온 거 태우고 해가지고 그 현장으로 갔던 이유가, 그 현장에 가면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죽었던 그 장소가 보이나 봐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무당분들 눈에는 보이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억울하게 있는 거잖아요. 계속 현장에.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 그 마음 하나 때문이니까 악귀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한테 위해를 가할 혼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여기서 죽었는데 여기서 죽은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뒤에 후처리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그게 억울해서 여기에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이모가 했던 게 이제는 그냥 편하게 가라고, 여기에 계속 있다가 본인만 힘들어지니까 그냥 올라가라고 편하게, 그냥 좋으신 그런 분이네. 일종의 의식이었던 거래요. 예. 악귀나 뭐 사람한테 해를 끼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뭐 굿을 버리고 뭘 하고 이럴 필요도 없었고 그냥 억울해서 못 올라가는 거. 심성은 착하대요. 네. 그러면서 그냥 잘 달래가지고 올려 보내줬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찜찜한 게 남아있기도 하면서 그냥 어쨌든 큰 이모랑 그 제자분 거기 앞에 모셔다 드리고 인사하고 전 집에 왔어요. 집에 오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네. 똑같은 현장으로 제가 갔고 그 사람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은 아니었어요. 인도네시아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꿈속에서 그 사람이 저한테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 깼어요. 그리고 들은 거를 음성 메모 거기에 바로 막 녹음을 했어요. 그때 이 녹음했던 게 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저한테 했던 말이 꿈속에서 저주일까봐, 혹시라도 저주의식 같은 거면 안 될 텐데 이러면서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바로 녹음을 해서 저장을 했는데 자다 깨서 녹음한 거여서 그런가 번역기를 돌려도 해석이 명확하게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 이후에 별일은 없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새로 12월 지나서 신년 맞이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술을 한 잔씩 했어요.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서로 이제 작년에는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올해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도 그 현장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나요. 아 맞아, 나 녹음했었는데 이 사람이 꿈속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네 나라 말로 뭐라 한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다, 이게 번역기 돌려도 해석이 안 된다, 내 발음이 워낙 구려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애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야 나 줘봐,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 2분 정도 듣더니 번역기를 딱딱딱딱 돌려요. 그리고 번역기 돌려가지고 스피커 버튼 누르면은 그 나라 말로 읽어주잖아요. 네. 그렇게 딱 저한테 틀어주는데 맞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오 맞아, 이 말이야. 이 뉘앙스야. 무조건 이거야. 똑같아. 이게 뭔 뜻인데? 저주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저주가 아니라 정말 고맙다고 인사한 거예요. 와. 꿈속에 나와서 예. 저한테.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나 저주 걸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예. 되게 이게 살짝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좀 그러더라고. 그래서 큰 이모 말대로 진짜 잘 마무리가 됐구나. 뭐 오는 일 없이 잘 됐구나. 그냥 이렇게 얘기 듣고 지금 그 자리에 마을회관 비슷한 게 들어간 것 같은데 예. 그 이후에 뭐 다른 소식이나 그런 게 안 들리는 거 보면은 뭐 이상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일 처리 그렇게 했던 소장은 다른 현장에서도 그렇게 일 처리하다 걸려가지고 아이고, 어부산 결국 과실치사로 교도소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개벌은 남 못 준다는 또 말이 네. 있죠. 저주를 저 사람한테 줬구나. 잘 됐다. 그냥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못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야, 근데 그 동료분은 어떻게 보셨을까 그때? 그니까요. 저도 이제 큰님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그 중에 하나였는데, 나는 뭐 이 사람이 날 볼 수 있는 걸 뭐 알았다고 치고 옆에 있던 이분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거 아직까지 못 물어봤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계속 얘기해야지 하고 까먹고 얘기해야지 하고 까먹고 이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그건 모르겠어요. 제 예상인데 새가슴곰님께서 귀신을 보시는 영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이 같이 계신 분에게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있다고는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잠깐 이렇게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네, 추측인 거고. 그분도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기가 세서 그런가 참 모르겠다. 그냥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물어보고 있어서 그 이후로 이제 별다른 일들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새가슴곰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정말 잘해 주시네요, 이야기를. 처음에 되게 떨었어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 별거 없죠. 솔직하게 해서 괜찮아요.
별거 없다기보다는 예, 편해지죠.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히 그 초긴장 상태는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예. 이런 느낌이면은 제가 아무래도 남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 보니까 네네. 특이한 직종에서 좀 네. 특이한 눈 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좀 많이 들려드려도 괜찮겠다. 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갇혀요. 저희 따로 이게 돌비 감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유의 의지로 들어오셨다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는 때가 제가 되거든요. 네, 스스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감옥에. 워낙에 겪은 일들도 많고 이게 솔직히 예. 말하면 어디 가서 털어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럼요. 제 예. 주변에 큰 이모 말고 제 주변에 맞죠. 영화 보는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한테 이야기해봤자 에이 또 거짓말 하네. 딱 이런 뉘앙스니까. 맞죠. 그리고 새가슴곰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이모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바른 무당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당분은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까지 굳이 가서 해야 되지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억울한 망자들을 또 달래주는 게 무당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 하셨다. 그런 게 또 하나야 다 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또 바르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또 새가슴곰님께서도 아직까지 이야기 안 하신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에피소드를 풀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 또 이야기 많이 겪으셨던 일들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새가슴곰님께서 돌비 감옥에 스스로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들어오세요.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그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저희 또 귀중님들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